의 좋은 형제.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의 좋은 형제야. 서로를 누구보다 생각하는 의 좋은 형제가 나오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예쁜 건지 알려준단다. 너무 재밌겠지?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들꽃이 가득 핀 들판 사이에 작은 초가집 두 채가 있었어. 한 채엔 형님, 다른 한 채엔 아우가 살고 있었지. 형이랑 아우는 농사를 함께 지었어. 가을이 되면 논에서 벼를 같이 베고 익은 볕단도 사이좋게 나눴지. 어느 날 형이 볕단을 보다가 혼잣말을 했어. 우리 아우네는 식구가 많잖아.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먹을 것도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래, 내가 좀 덜 가져가자. 그런데 그날 저녁 아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형님은 혼자 계시니까 외롭고 힘도 드실 텐데. 그래, 이 볕단 형님 댁에 조금 더 가져다 드려야겠다. 밤이 되자 형은 조용히 볕단을 짊어지고 아우 집으로 살금살금 갔어.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별은 반짝였지. 그런데 반대편 길에서 아우도 볕단을 들고 형 집으로 가고 있던 거야. 두 사람은 논길 한가운데서 딱 마주쳐버렸지. 형님! 아유, 아우야, 너 지금 이 늦은 밤에 뭐하러 나왔어? 두 사람은 서로가 들고 있는 볕단을 보고 순간 멈칫했어. 그러다 눈을 마주치고 후하하하 웃음이 터졌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휴, 우리 아우도 내 생각뿐이구나. 형님도 같은 생각하셨네요, 뭐. 두 사람은 볕단을 내려놓고 서로 꼭 안아줬어. 그래도 이렇게 서로 생각해주니까 참 마음이 든든하다. 그치? 들판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두 형제의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로 포근하게 퍼져나갔대. 형은 아우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 나는 그냥 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주고 싶었어. 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 저도 형님 생각만 났어요. 어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둘은 다시 사이좋게 볕단을 나눠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어. 별빛도 그 둘을 따라 졸졸 흘러갔지. 오늘 형이랑 아우 이야기 참 따뜻했지? 그렇게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뭘 많이 갖지 않아도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복해진단다. 우리 아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 오늘 이야기 끝! 그럼 다음에 엄마랑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 거울 소동. 옛날 깊은 산골에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선비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됐지. 짐을 꾸리던 선비가 아내에게 물었어. 서울 가는 김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줄까요? 아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머리빗을 하나 사다 주세요. 라고 말했지. 그때는 빗 하나도 서울에 가야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거든. 선비가 다시 물었어. 그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아내는 마침 하늘에 떠 있는 반달을 보고 말했어. 저 달처럼 생겼어요. 며칠 뒤 서울에서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던 선비는 아유, 큰일 났네. 어머니랑 아내 선물을 못 샀구나. 하며 장터로 달려갔어. 하지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야. 아, 맞다. 달. 저 달처럼 생긴 거였지? 그래서 선비는 박물장수에게 가서 말했어. 저 달처럼 생긴 걸로 하나 주세요. 박물장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 아, 둥글둥글 둥근 달이 뜬 걸 보니 거울을 말하는 거구만. 박물장수는 둥글둥글한 거울을 꺼내주었고 선비는 2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도착한 선비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선물을 드렸어. 어머니, 서울에서 사온 선물이에요. 기뻐하던 어머니는 포장을 풀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이게 뭐냐? 네가 서울에서 어떤 늙은 할망구를 데려온 거냐? 사실 거울 속에 비친 건 바로 어머니 자신이었지. 하지만 거울을 처음 본 어머니는 그걸 몰랐던 거야. 거울이고 뭐고 이런 건 보기 싫다. 하며 거울을 던져버리셨어. 선비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 그때 아내가 다가와 말했지. 서방님, 뭘 들고 계세요? 선비는 쭈뼛쭈뼛 거울을 내밀며 말했어. 그 거울이란 건데요. 그런데 아내는 거울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서방님, 서울 다녀오신다더니 젊은 여자를 데려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다른 여자 얼굴로 착각한 거지. 선비는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도 아내도 믿질 않았어. 그래서 결국 선비는 거울을 내다버리기로 했어. 삼순아, 이거 버리거라.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삼순이가 쪼르르 달려왔어. 그런데 삼순이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지. 예쁜 아가씨가 있네. 누군진 모르지만 친구하자고 해야지. 삼순이는 거울을 치마 속에 감추고 방으로 가려다 삼돌이랑 마주쳤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냐. 거짓말. 나도 좀 보여줘. 삼돌이가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이 안에 있는 총각 누구야? 삼순아, 너 정말이야? 삼순이는 어리둥절했어. 뭐? 내가 봤을 땐 예쁜 아가씨였는데. 둘이서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자 이번엔 거울 속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거야. 어머나, 이게 무슨 마법이야? 삼순이와 삼돌이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 이거 도깨비가 준 건가 봐. 아우, 무서워. 그리고 둘은 힘을 합쳐 거울을 멀리 던졌지. 도깨비야, 잘 가라. 붕덩.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다시는 거울을 들여놓지 않았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거울이 도깨비 물건으로 소문이 났단다. 효녀 심청. 오늘 밤엔 엄마가 아주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진 심청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심청이는 효심이 정말 깊은 아이였단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자. 옛날 조용한 마을에 심청이라는 착한 아이가 살았단다. 심청이는 아빠랑 단 둘이 살았는데 아빠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 엄마는 심청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심청이가 늘 아빠 곁을 지키며 살았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도 짓고 마을 우물에서 물도 퍼오고 나무를 주워다 불을 피우고 마을 어른들 심부름도 척척 했단다. 그리고 언제나 웃으며 말했어. 아빠, 오늘 반찬 맛있게 만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어느 날 심청이는 절에 갔다가 스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어. 맹인이 다시 눈을 뜨려면 부처님께 300석의 쌀을 바쳐야 한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심청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 내가 어떻게든 아빠 눈을 뜨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조용히 아빠가 주무실 때 심청이는 혼자 집을 나섰어. 그리고 제물로 바쳐질 사람을 찾는 배에 자신이 대신 타기로 결심했지. 붕덩.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빠졌는데 심청이가 깨어보니 어디였게?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용궁이었어. 그곳엔 용왕님이 살고 계셨는데 심청이의 효심을 듣고는 너무 감동하셨지. 그래서 심청이를 다시 사람 세상으로 돌려보내주기로 하셨어. 그것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 왕비가 되게 해주셨지. 어느 날 궁궐에선 맹인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어. 그 중엔 심청이의 아빠도 있었지. 심청이는 사람들 속에서 아빠를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저기 아빠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아빠! 하고 부르자 아빠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아빠 눈이 번쩍 하고 떠졌단다.
아이고, 내 딸, 내 소중한 심청이야. 어디 갔었니? 두 사람은 꼭 안고 울었어. 기쁘고도 눈물이 나는 순간이었단다. 그 뒤로 심청이랑 아빠는 궁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 심청이의 착한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모두가 칭찬했지. 어휴, 정말 대단한 효녀야. 아가야, 심청이처럼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힘이 된단다. 심청이는 자기보다 아빠를 먼저 생각했지. 그 마음 덕분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 아가도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아이가 되면 좋겠어. 우리 아가, 오늘도 잘 자렴. 방귀쟁이 며느리. 오늘은 엄마가 조금 웃기지만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로 방귀 뿡 하고 낀 며느리 이야기야. 들을 준비 됐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말도 예쁘게 하고 일도 잘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 그 소녀는 멀리 떨어진 시댁으로 시집을 가게 됐지.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돼서 숨도 조심조심 쉬었단다. 특히 이 방귀가 나올까봐 배를 꾹꾹 눌러가며 참았대. 며느리는 매일 밥하고 물을 깃고 일을 척척 해냈지만 이 방귀는 도무지 뀌지를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린 거지.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물었어. 아이고, 우리 아가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며느리는 조심조심 말했어. 저 방귀를 너무 참아서 그래요. 모두가 깜짝 놀라고는 빵 하고 웃었단다. 아이고, 그럼 그냥 시원하게 뀌어라.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뒤로 조용히 돌아섰어. 뭉! 소리도 크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단다. 뒤에 있던 단지가 흔들흔들 넘어지고 나무들이 흔들흔들, 닭이 깜짝 놀라 펄쩍 날기도 했지. 모두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오한이 벙벙했대.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 이 정도면 우리 집 소도 끌 수 있겠구나. 며느리도 얼굴을 붉혔지만 끝내 웃었고 가족 모두 까르르 웃으며 따뜻하게 받아주었지.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편하게 방구를 뿡 끼며 웃으며 지냈단다. 아가야, 이 며느리는 처음엔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게 됐단다. 우리 아가도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엄마는 우리 아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우리 아가 잘 자렴. 호랑이와 곶감.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호랑이와 곶감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란다.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푸른 산골짜기에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어. 이 호랑이는 배가 고플 때마다 가끔 마을로 내려와 먹이를 찾곤 했지. 그날도 호랑이가 조심조심 마을로 내려온 날이었어. 그때 어느 집에서 아기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단다. 엄마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어. 아가야, 호랑이 온다. 얼른 그쳐야지. 뚝.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 그러자 엄마가 다시 말했지. 아유, 어쩌누. 그럼 이 엄마가 곶감 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단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 뭐야,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는데 곶감을 무서워한다고? 그럼 곶감이란 놈은 얼마나 무서운 거지? 호랑이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어. 그때 마침 도둑이 소를 훔치러 왔어. 도둑은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등에 올라탄 거야. 호랑이는 등에 뭔가 올라탄 걸 느끼고 깜짝 놀랐어. 뭐야? 이게 바로 곶감인가? 호랑이는 무서워서 산속으로 달렸단다. 도둑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었지.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 내려왔어. 호랑이는 등에 있던 게 사라진 걸 느끼고 휴, 안도했어. 에휴, 곶감이 떨어진 거구나. 아유, 다행이다. 어휴, 무서워. 아가야, 이 이야기에서는 곶감이 뭔지도 몰라서 겁먹은 호랑이가 나와. 모르는 걸 덜컥 무서워하기보다는 잘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해. 가끔 우리가 새로운 걸 만났을 때 덜컥 겁먹고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지? 우리 겁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 보자. 그럼 두려움도 사라지고 좋은 친구, 재미있는 일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어. 오늘 이야기 끝. 잘 자고 좋은 꿈 꾸자.
맷돌과 소금.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사또가 살고 있었어. 사또에게는 귀한 보물이 있었는데 바로 신기한 맷돌이었지. 가뭄이 들어 추수를 조금밖에 못하면 사또는 슬슬 맷돌을 돌렸어. 맷돌아, 맷돌아, 쌀을 주렴. 그러면 맷돌은 쌀을 좌르르 쏟아냈어. 바로 사또가 그만할 때까지 말이야. 또 동네 잔치에 쓸 고기가 없다고 하면 사또는 슬슬 맷돌을 돌렸지. 맷돌아, 맷돌아, 고기를 주렴. 그러면 맷돌은 고기 덩어리를 척척 내놓았어. 사또가 그만 할 때까지 말이야. 마을 사람들 모두 사또의 신기한 맷돌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탐내지 않았어. 뭐든 필요하기만 하면 사또가 맷돌을 슬슬 돌려 똑같이 나누어 주었으니까 탐낼 이유가 없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존경하며 오순도순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은 이 집 저 집에서 쌀이며 옷감이며 다 훔쳐버렸지. 하지만 아무도 물건이 없어졌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 도둑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도둑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있는 할아버지에게 슬쩍 물어봤어. 요즘 마을에 도둑이 있다던데 할아버지 집은 괜찮은가요? 예끼 여보시오. 우리 마을엔 도둑 같은 건 없수다. 뭐든 없어졌다면 누가 빌려갔거나 주인이 나눠주고는 잊어버린 게지. 아니, 왜 도둑이 없어요? 쌀이며 고기며 부족한 게 있으면 사또가 맷돌을 슬슬 돌려 똑같이 나눠주는데 뭐하러 도둑질을 하겠소? 맷돌이요? 맷돌에서 뭐가 나오는데요? 쌀 나와라 하면 쌀이 나오고 콩 나와라 하면 콩이 나오지. 안 나오는 게 없소. 도둑은 결심했어. 옳지. 그럼 오늘 밤엔 맷돌을 훔쳐야겠군. 도둑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는 날이 저물길 기다렸어. 이윽고 해가 지고 달이 휘영청 밝았지. 도둑은 사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맷돌을 들고 도망쳐 나왔어. 도둑은 맷돌을 들고 날이 환하게 밝아올 때까지 뛰었지. 맷돌이 없어진 걸 알면 마을 사람이 모두 잡으러 나올 테니 멀리 도망쳤던 거야. 도대체 얼마나 멀리 도망쳐 왔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앞에 바다가 보이는 거 있지? 마침 배도 한 척 떠 있었어. 도둑은 아예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로 했어. 바다 건너라면 제 아무리 사또라 해도 잡으러 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야. 배를 탄 도둑은 누가 쫓아올세라 부지런히 노를 저었어. 바다를 건너 외딴 섬이 보이자 겨우 안심을 하고는 노젓기를 멈췄단다.
휴, 이젠 아무도 못 쫓아오겠지? 몹시 지쳐 벌렁 드러누우려던 도둑은 맷돌이 생각났어. 어디 맷돌을 한번 돌려볼까? 도둑은 배 한가운데에 맷돌을 가져다 놓곤 생각했지. 뭘 나오게 할까? 쌀? 아니야. 보리? 아니지. 값진 것을 나오게 해야 할 텐데. 곰곰이 생각하던 도둑은 머리를 탁 쳤어. 그래, 소금이지. 소금처럼 귀한 걸 많이 갖고 있으면 금세 부자가 될 거야. 도둑은 맷돌을 슬슬 돌리며 외쳤어. 맷돌아, 소금을 다오.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술술 쏟아져 나왔어. 어디 맛 좀 보자. 아이고 짜다. 소금이 맞구나. 도둑은 신이 나서 맷돌을 빙빙 돌렸지. 옳지. 잘도 나오는구나. 그래. 자꾸 나와라. 도둑은 덩실덩실 춤까지 췄어. 맷돌에서는 끊임없이 소금이 술술 쏟아져 내렸지. 도둑은 소금을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노래를 하며 춤을 췄어. 어느새 소금이 배 안 가득 쌓였지. 그런데 배가 소금으로 가득 찬 바람에 그만 무거워져서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도둑은 그것도 모르고 춤만 추고 있었어. 그렇게 한참이 지났어. 마침내 소금이 산처럼 쌓인 배가 기우뚱하더니 그만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만 거야. 그제서야 욕심 많은 도둑은 깜짝 놀라 헤엄을 치며 무트로 올라갔어. 아이고 내 소금. 아니 내 맷돌. 아니 내 배. 도둑은 발을 동동 굴렀지. 나 어떡해. 나 좀 살려줘요. 외딴 섬에 혼자 남은 도둑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하지만 갈매기만 끼룩끼룩 날아다닐 뿐이었지. 그 사이에도 맷돌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며 쉴 새 없이 돌아갔어. 바닷물이 짠 건 지금도 바다 밑에 있는 맷돌에서 소금이 술술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래. 금도끼, 은도끼. 오늘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 정직한 마음이 얼마나 멋진 선물로 돌아오는지 알려주는 이야기란다. 들을 준비 됐지? 옛날 숲이 우거진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이 나무꾼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낡은 도끼 하나를 들고 조용히 숲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지. 도끼는 오래 써서 손잡이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도끼날은 무뎌졌지만 나무꾼은 그 도끼를 정말 소중하게 아꼈어.
이 도끼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밥을 굶을지도 몰라. 그날도 변함없이 나무를 패고 있던 나무꾼은 그만 손에서 도끼를 놓쳐버렸어. 그 도끼는 연못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단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연못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어.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발 제 도끼를 돌려주세요. 그 순간 물속이 흔들리더니 눈부신 빛과 함께 산신령이 나타났어. 수염이 길게 내려온 산신령이었지. 얘야, 이 금으로 된 도끼가 네 것이냐? 도끼는 귀하게 반짝거렸지. 나무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아니에요. 전 그런 도끼를 가져본 적도 없어요. 산신령은 다시 물속에 손을 넣어 이번엔 은빛 도끼를 꺼냈어. 그럼 이 은도끼가 네 것이냐? 나무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단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 도끼는 오래된 나무 손잡이에 날이 무뎌진 쇠도끼예요. 산신령은 흐뭇하게 웃었고 마지막으로 나무꾼의 쇠도끼를 꺼내 보여줬어. 이 쇠도끼가 네 것이냐? 나무꾼은 기뻐하며 두 손을 모았지. 네, 바로 그거예요. 산신령은 말했단다. 너는 욕심이 없고 참으로 정직하구나. 그런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란다. 그리고는 웃으며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나무꾼의 쇠도끼까지 모두 내어주었어.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은 말했어. 정직하고 착한 사람에겐 언제나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단다. 그날 이후 나무꾼은 숲에서도 마을에서도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어. 욕심 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항상 빛나는 기적을 만나는 법이래. 우리 아가도 나무꾼처럼 솔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길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아가 잘 자렴. 혹부리 영감.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혹부리 영감이야. 이 이야기는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 라는 멋진 교훈을 담고 있지.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턱 밑에 혹이 달린 착한 영감이 살았어. 영감은 늘 싱글벙글 웃으며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녔지.
어이구,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착한 영감이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비를 쫄딱 맞고 작은 굴에서 비를 피하게 됐어.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귀여운 도깨비들 잔치가 시작된 거지. 어이, 친구들, 오늘 밤 신나게 놀아보자. 도깨비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벌였어. 착한 영감은 슬쩍 구경하다가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지.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도깨비들이 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 어이쿠, 사람이다. 오, 근데 노래를 진짜 잘하네. 도깨비들은 영감의 노래에 맞춰 깔깔 웃으며 춤을 췄지. 이야, 진짜 잘한다. 우리랑 같이 놀자. 영감은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춤을 췄어. 얼굴은 환하고 혹도 덩실덩실 흔들렸지. 밤새도록 신나게 놀던 도깨비 대장이 영감한테 말했어. 이 혹에서 이 멋진 노래 실력이 나오는 것 같단 말이지. 이건 내가 가져갈게. 툭! 도깨비가 손가락으로 건드리자 영감의 혹이 뿅 하고 사라졌어. 영감은 혹이 없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지. 다음 날 마을에 사는 다른 한 영감이 그 소문을 들었어. 아주 욕심쟁이 영감이었는데, 뭐야? 저 영감의 혹이 없어지고 선물도 받았다고? 나도 가야겠군. 욕심쟁이 영감은 일부러 도깨비가 나타난 굴로 찾아갔어. 그리고 도깨비들이 나타나자 억지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 도깨비야, 혹을 가져가고 나도 선물을 주렴. 하지만 도깨비들은 얼굴을 찌푸렸어. 이상한 노래야. 아유, 재미도 없고 순 억지잖아. 도깨비 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 이건 선물 대신 벌이야. 혹 하나 얹어주지. 툭. 손가락으로 건드리자 욕심쟁이 영감의 다른 턱 밑에도 혹이 달렸어. 이게 뭐야?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라 울상을 지으며 도망쳤어. 굴 밖으로 달려나오며 소리쳤지. 에이, 괜히 욕심만 부렸다가 망했네. 착한 혹부리 영감은 혹이 없어져서 편하게 지내게 됐고, 마을 사람들도 그 착한 할아버지를 더 많이 따르게 됐단다. 하지만 반면에 욕심이 많은 그 영감은 혹이 2개나 달려서 아주 불편했지. 그래도 자신의 욕심을 깨닫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지냈대. 이야기 재미있었니? 혹부리 영감 이야기에서 엄마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말이야.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그 마음이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거야. 무엇이든 억지로 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되려 안 좋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단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 좋은 일들이 따라올 거야. 오늘 이야기 끝. 우리 아가 잘 자렴.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도깨비 감투야. 신비한 감투를 줍게 된 착하지만 점점 욕심이 많아진 나무꾼 이야기지.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푸른 산 아래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게 됐어. 비가 쏟아지네? 어디 비 피할 데 없나? 그러다 낡은 초가집을 발견했지. 오, 저기서 잠깐 쉬다 가면 되겠다. 그렇게 초가집 안에 들어가 마루 한쪽에 기대 눈을 감았단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어. 오, 무슨 소리지? 몰래 틈으로 들여다보니 도깨비들이 몰려와 춤을 추고 있었지. 도깨비 감투로 재주 좀 부려볼까? 사라져라, 얍! 정말로 감투를 쓰자 도깨비들이 눈앞에서 뿅 하고 사라졌어. 도깨비 감투를 벗자 다시 뿅 하고 나타났지. 우와, 저 감투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도깨비들이 춤을 추다 지쳐 떠난 뒤 나무꾼은 감투 하나를 주워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호기심에 감투를 써봤어. 오, 내 손이 진짜 안 보이네. 그때부터 나무꾼은 감투를 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 이웃집 떡을 살짝 집어먹고 시장에 가서 과일도 몰래 먹어봤단다. 아무도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무꾼의 욕심은 점점 커졌어. 부잣집에 가서 금붙이도 가져올 수 있겠는데? 나무꾼은 부잣집에도 들어가 귀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지. 그러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떡도 사라지고 쌀도 줄어들고. 혹시 도깨비 소행 아니야? 아휴, 무서워라. 어느 날 나무꾼 아내가 방 안에서 감투를 발견했어. 이게 뭐지? 아유, 낡은 감투잖아. 갖다 버려야겠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달려왔어. 안 돼, 그건 안 돼. 감투를 낚아채다 그만 감투가 찢어지고 말았지. 나무꾼은 급히 붉은 천을 덧대 꿰매었어. 휴, 다행이다. 이제 또 쓸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또 감투를 꾹 눌러 쓰고 시장에 갔어. 오늘은 찰떡부터 한 입!
찰떡을 쏙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찰떡이 날아다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두리번 쳐다보는데 하늘에 붉은 천조각이 펄럭였어. 오, 저기 뭐가 있네. 어허, 감투를 쓴 놈이잖아. 그 순간 누군가 휘두른 막대기에 맞아 나무꾼은 철퍼덕 넘어졌어. 감투가 벗겨지면서 나무꾼이 나타났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뭐야? 도깨비가 아니라 도깨비 흉내쟁이였네. 사람들 앞에 선 나무꾼은 얼굴이 새빨개졌어.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점점 욕심을 부리다 그만. 이젠 절대 다신 안 그럴게요. 곧 누군가 말했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 무서워서 깜짝 놀랐네. 나무꾼은 고개를 깊이 숙였단다. 그날 이후 그는 감투를 불 속에 태우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어. 재밌는 걸 계속하고 싶어서 감투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욕심으로 가득해진 거지. 욕심이란 게 그래. 처음엔 조그맣지만 가만두면 자꾸 커지거든. 그래서 가끔은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해. 오늘 이야기 끝. 그럼 다음에 우리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 별주부전.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전래동화 별주부전이야. 바닷속 용왕님이랑 재치가 많은 토끼, 그리고 충성심 있는 거북이가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파란 바다 깊은 곳에 용궁이라는 아주 멋진 궁궐이 있었어. 그 안엔 용왕님이 살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용왕님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이 병은 도대체 뭐냐? 의사 물고기들이 진찰을 해보고 말했어. 용왕님, 이 병은요,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답니다. 용왕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이, 뭐라고? 육지에 토끼의 간? 아이, 그럼 대체 누가 토끼를 데려온단 말이냐? 그때 느릿느릿 거북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물 밖으로 나가 먼 산과 들판을 지나 숲속으로 갔지.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 거북이는 조심조심 다가가서 말했어. 토끼야, 우리 바닷속 용궁에 놀러 가지 않을래? 궁궐은 반짝반짝 예쁘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아. 토끼는 귀가 쫑긋, 눈이 반짝거렸지. 우와, 진짜 궁궐이 있어? 나 궁궐은 처음인데. 아, 가보자. 토끼는 깡충, 거북이 등에 올라탔지. 거북이는 신나게 토끼를 태우고 첨벙첨벙 바닷속으로 들어갔어.
용궁문이 활짝 열리고 반짝반짝 진주와 산호 그리고 물고기들이 반겨줬어. 용왕님도 반갑게 맞아주셨지. 토끼야, 아이고 네가 왔구나. 네 간이 바로 내 병을 낫게 해줄 약이란다. 그러니 간을 좀 내주렴. 토끼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에? 간이요? 저, 저 지금 간은 없는데요. 없다고? 네, 제가요. 사실은 간이 너무 소중해서 밖에 돌아다닐 땐 늘 산속 굴에 숨겨두고 다녀요.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북이도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였고 용왕님도 당황해서 수염을 쓱쓱 만졌어. 그럼 제가 용왕님을 위해 다시 가져올게요. 토끼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 거북이는 또다시 토끼를 등에 태우고 바다 위로 올라갔어.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펄쩍 거북이 등에서 뛰어내렸지. 에이, 간을 꺼내고 다니는 토끼가 어디 있어요? 깡충깡충깡충 토끼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거북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제야 거북이는 토끼의 꾀에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 용궁으로 돌아간 거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용왕님께 말했어. 용왕님, 죄송합니다. 지혜로운 토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용왕님은 큰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단다. 어때? 오늘 이야기 재밌었지? 토끼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상황을 잘 바라보면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단다. 세상엔 힘도 필요하지만 이 생각하는 힘도 중요한 거지. 오늘 이야기 끝! 그럼 다음에 또 엄마랑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